안녕하십니까. 2022년 26회 물류관리사 물류관련 법규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6회 물류 관련 법규가 예전에 비하면 좀 약간 쉽게 나온 편입니다. 그 쉽게 나왔다는 얘기는 주로 법률에서 많이 나왔죠.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주로 나오고, 자, 시행규칙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쉽게 기억하신 분들 말 들어보니까 이제 고득점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숫자가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숫자도 꽤 나왔습니다. 이거 숫자 관련된 것도 꽤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행위의 주체가 아주 매우 중요하죠. 많이 틀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있다 없다 하는 거 많이 나와 있고요.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나왔고,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여야 한다는 거, 강행 규정 찾는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되게 그 시험 문제 낼 때 우리가 출제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 공식에 맞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신 분들은 이제 쉽게 또 통과했죠. 갖고 고득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다음번 시험 27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항상 주의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41번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물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류 계획 해가지고 여기서 계획에 네 가지가 있죠. 자, 국가 물류 기본 계획, 국가 물류 시행 계획이 있고, 또 지역 물류 기본 계획과 지역 물류 시행 계획 해가지고 첫 번째 물류정책 기본법에서는 네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법에도 계획이 나오고, 다른 법에 나오는 계획도 시험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 발전 계획이라든가 해서 그 계획들은 항상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1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 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장은 뭐죠?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지역 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이것도 10년 단위의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이에요. 역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맞고요. 다음에 2번에 국가물류 기본 계획에는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물류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이렇게 나열된 내용들 나올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3번에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또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급의 계획이에요. 같은 급에 있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 맞고요. 4번 보시게 되면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은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 위배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이 당연히 지역 물류 기본 계획보다 상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은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번 보시게 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되는 건데, 원래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부 장관 및 해양부 장관 해가지고 공동을 수립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및 해양부 장관이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근데 이걸 관보에 고시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양부 장관이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가지고 원래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보에 고시하고,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해양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 문제죠. 행위의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행위의 주체에 관한 내용들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뭐
41번 문제. 우리 충분히 연습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이에요.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활동 모두 해당하는 것을 그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는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네 가지 다 포함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기억 보시게 되면 환경 친화적인 운송 수단 또는 포장 재료의 사용, 당연히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야 할 사항이죠. 이은 자, 기존의 물류 장비를 환경 친화적인 물류 장비로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디귿에 환경 친화적인 물류 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도 포함되고요. 리을에 물류 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바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물류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 포함됩니다. 이렇게 갖고 다 해서 되게 법에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시행령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법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해가지고 원래 시행령인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그래가지고 자, 그 내용들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42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 그렇게 해서 한번 묶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을 파악하시면 아닌 게 보입니다. 되게 억지로 맞는 거 틀리게 만들기 때문에 어색해요. 그래서 어색한 문장이 나오거나 이러면 틀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자, 물류 인력의 양성 및 물류 관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물론 내용은 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나온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 처음은 아니고 일부가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원래 물류 인력의 양성 및 물류 관리사와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물류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물류 연수기관을 통해서 뭐요? 당연히 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또 지원도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물류 연수기관이 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물류 연수기관 해가지고 이제 되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있고 또 대학이나 대학원 그다음에 물류 연수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류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경비에 전부나 일부를 갖다 지원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언급된 물류 연수기관이에요. 가지고 보통 이제 물류 관련 협회나 물류 관련 협회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도 있고 또 물류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연수기관에 대한 내용 나온 건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물류연수기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에 포함됩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1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뭐 이건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토부 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4번 당연한 얘기죠. 어디나 다 어떤 법이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흔히 명의대여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명의대여 금지. 만약에 어떤 사업인 경우에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취소에 포함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등록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허가를 취소하거나 할 때 반드시 취소 사유에 많이 포함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4번 내용은 틀림없이 다 아시는 거고 5번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자,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취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 청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취소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되는 거죠. 허가의 취소, 등록의 취소할 때 취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청문입니다. 그래서 5번에
물관리사 자격에 취소를 갖다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44번 문제인데 이것도 녹색물리협의기구는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 공부했던 내용인데 자,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번. 자, 녹색물류협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녹색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국토부 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물류협의기구에 대한 지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대개 무슨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 이런 건 이제 임명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 호선한다. 아니면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런 게 많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호선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3번 옳지 않은 겁니다. 4번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맞고. 자, 5번은 별 얘기 아닌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녹색물류협의기구 26회 나왔으니까 당장 27회, 28회에는 나오기 쉽지 않죠.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은 물류정책 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1번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 조정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 법의 목적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물류체계 효율화. 두 번째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세 번째, 물류의 선진화 및 물류의 국제화 아닙니까?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물류체계 효율화고, 물류체계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심의 조정합니다. 자, 이번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부분의 경우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아닌 걸 이제 주의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5명 이내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처음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처음.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처음 나온 내용인데 자, 3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 분과위원회,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국제물류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거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양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원래 국토부 장관이 있고 해양부 장관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거에만 나와요. 해양하고 관련되는 거에만.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해양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해양부 장관이 하는 것은 국제물류 분과위원회 경우만 그렇습니다. 국제물류 분과위원회의 경우만 해양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류정책 분과위원회하고 물류시설 분과위원회의 경우 2가지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고 국제물류와 관련된 것만 해양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자, 이 내용 처음 나온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참고로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45번, 3번이 잘못됐습니다. 46번, 국제물류 주선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도 처음에 상당히 잘 나오죠. 국제물류 주선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건데 바뀌었죠.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당한 규모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보상해 줄 능력이 되니까. 적재물 배상보험처럼 충분한 배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제물류 주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런 거 없으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뭐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배상 능력이 되니까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 틀린 겁니다. 자,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국제물류 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웬 또 생뚱맞게 해양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근데 아닙니다. 뭐예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국제물류 주선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국제물류 주선업자는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신고해야 되는 거죠. 몇 년마다? 3년마다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4번. 자, 국제물류 주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했다. 우리가 다 알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죠.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면 뭐 한다? 신고하는 겁니다. 양도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인이 합병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신고. 의뢰 똑같잖아요 다. 그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4번 맞죠? 양도한 때니까 누가 양수인이 자,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해양부 장관 또 생뚱맞게 나왔는데 이번에 해양부 장관이 나왔으니까 5번도 해양부 장관이 나오긴 나와야죠. 그래서 국제물류 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거기 폐업에 관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양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고 국세청장이 아니죠. 해당 세무관서입니다. 자, 세무관서에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 세무관서의 장에게 폐업 사실에 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맞고 나머지 틀린 내용들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자, 47번 해가지고 우수 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내용이죠. 우수 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내용 나온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 자, 국토부 장관 및 해양부 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 자,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 자, 국제물류 주선기업에 대한 우수 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누굴까요? 국제물류 주선기업이에요. 자, 국제물류 주선기업이라고 하면 우수 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물류 서비스업 중에서 국제물류 주선기업에 대한 인증 주체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말고도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기업이라든가 또 화물정보망 기업 등의 경우도 인증 주체가 국토부 장관이고, 반면에 이제 항만, 자, 물류창고인데 물류창고는 국토부 장관이 인증하는 거예요. 근데 항만 구역에 있는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그걸 해양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항만 구역에 있는 물류창고 기업의 경우 해양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합물류 서비스업은 종합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국토부 장관, 해양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점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 2번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인데 3번. 인증 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가 된 경우
인증받았는데 인증이 취소가 됐다. 인증서는 반납하고 인증마크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겁니다. 그래서 인증서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것도 행위의 주체 주의하실 내용이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우수물류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해외 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할 때 대행기관을 지정해가지고 대행기관이 하게 하는 거죠. 자, 인증할 때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5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확인하시고. 자, 다음에 4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물류정치 기본법령 8문제니까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죠. 자, 물류 공동화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게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물류 공동화는 주체가 넷이에요. 물류 공동화 국토부 장관, 해양부 장관, 산업부 장관에다가 시도지사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물류 자동화라고 할 때는 KS 표준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KS 해가지고 표준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라고 할 때는 시도지사 안 들어가고 장관만 셋 들어간다는 거 항상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게 뭐냐고 했는데 자, 기억에 시도지사는 자, 물류 공동화에는 시도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 해양부 장관, 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예요. 가지고 화주기업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니까 뭐예요? 권고. 맞습니다. 아니면 자,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공동화니까 시도지사 들어가죠. 를 추진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에는 국토부 장관, 해양부 장관 또는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물류 자동화겠지. 그래서 물류기업이 물류 자동화를 위하여 자,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경우엔 물류 자동화니까 시도지사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번은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는데 네 가지가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4번을 제외한 1, 2, 3, 5입니다. 다 네 가지 전부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고 했을 때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는데 도로, 철도, 수도시설, 또 한 가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해가지고 네 가지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4번 보시게 되면 자,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류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물류터미널의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 기반시설이라고 했을 때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이 포함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도로, 철도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따른 수도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중요한 거죠.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4번 아닌 거 눈에 보이죠. 이렇게 해갖고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흔히 나오던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자, 기반시설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몇 번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함께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 확인하시고 자, 50번 문제 다 아시는 겁니다. 자, 물류터미널 사업협회 우리가 협회를 설립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회는 다 지금 50번인데 협회는 자, 첫 번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한다.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한다. 창립총회 의결을 갖다 거친다.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다. 국토부 장관의 인가죠.
설립인가. 자, 국토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설립 등기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설립 등기를 갖다 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가 성립되는 것은 바로 등기를 해야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법인이죠. 법인이고 법인이니까 민법상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인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할 때 몇 명이 필요하느냐? 근데 물관련협회의 경우에는 100개 기업 이상, 회원 자격이 있는 100개 기업 이상. 창립총회 의결은 자, 회원 자격이 있는 200개 이상의 기업 아니에요. 이건 물류관련협회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건 뭐예요? 물류터미널 사업협회 아니에요. 물류터미널 사업협회는 뭐예요? 이게 인원이 적죠.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 3분의 1이죠. 자, 물류터미널협회의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회원 자격이 있는 3분의 1 이상 기업이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건다 이렇게 나온 거죠. 5분의 1, 3분의 1입니다. 자, 4번입니다. 5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할 땐 적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창립총회 의결을 거칠 땐 당연히 뭐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앞에 게 적고 뒤가 큰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문항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문항 보시면은 당연히 3번 아니면 4번 인원이 점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만 해도 일단 틀린 거 가지 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냥 몇 번 봤으니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물류관련협회의 경우에는 얼마? 100개 기업, 200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협회의 경우에도 또 역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은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이에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의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 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했습니다. 물류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맞죠? 1번이 맞습니다. 1번 여러 번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에 가지고 용어의 정의예요. 다음에 2번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도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항만공사 포함되죠. 자,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한국토리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항만공사 6개입니다. 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그래서 물류단지의 경우에도 포함되지만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대형 저수지 거기다가 뭐예요? 내륙에 댐, 호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도 포함됩니다. 항만공사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항만공사도 포함되는 겁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는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인데 결격사유는 대개 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는 건데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 지났으면 2년은 아직 안 지난 거 아니에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1년이 지난 자는 아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4번 부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부지면적이 얼마요?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죠.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등록을 한 사항 중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예요. 주사무소도 아니고 영업소의 명칭을 바꿨다.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 어떻게 한다? 신고하는 거죠. 변경 등록이 아니라 신고. 자, 이렇게 해서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 안 나올 리가 없죠.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포함되는 내용. 자,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물류보안 생각나실 거예요. 물류보안. 자, 물류보안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물류기본계획에만 포함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류보안에 관한 것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얘기했지만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포함되는데 지역물류기본계획에 포함 안 되는 거 두 가지. 하나는 물류표준화에 관한 거, 또 한 가지 물류보안에 관한 거. 두 가지는 지역물류기본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물류기본계획에만 포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류시설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리을을 뺀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거, 물류시설의 지역별, 규모별, 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 그리고 교외 이전에 관한 사항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그래서 항상 그 여러 가지가 나열된 내용들은 흐름을 쭉 파악하고 다른 것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걸 틀리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요? 다른 계획에 나오는 것 갖다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번 문제. 자, 그냥 물류터미널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물류터미널 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과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지요.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물류단지도 마찬가지고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 사용하는 내용 나오면 을에 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자,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예요. 근데 물류터미널 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다.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팔거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더더구나 국가 소유의 토지인데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한다. 그러면 물류터미널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소유의 토지인데 그럴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장 두 번 나온 거예요. 24회에도 16회에도 나오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3번.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 어떻게 할까요?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자,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도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을 한 다음에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뭐 한다? 신고해야 되는 거죠. 4번.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자입니다.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이거는 국토부 장관의 시행인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의 공사 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답니다.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을 건설하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할 때 시도지사의 공사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의 공사 시행인가, 국토부 장관의 공사 시행인가는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공사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하셔야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4번도 역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이 또 나왔어요. 자,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앞에서도 52번 문제도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인데 여기도 이제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맞죠? 다 5년입니다. 그래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 만약에 시험 문제 5년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5년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답니다. 다음에 이번에 국토부 장관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전에 하는 게 뭐죠? 조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국가물류현황조사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답은 싱겁게 아주 쉽게 나옵니다. 3번 집적, 법에 나온 게 그렇게 나와요. 집적 대괄호 클러스터, 소괄호 클러스터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집적 물류시설입니다.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이다.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은 뭐죠? 단위 물류시설이죠. 그리고 단위 물류시설이 2개 이상 모여 있을 때 집적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3번은 틀렸습니다. 집적이 아니라 단위 물류시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번 문제는 물류단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합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위원회 자문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 자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름할 수 있다. 없다고 나오니까 틀린 거죠. 다음에 2번 물류단지 개발 지침. 물류단지 개발 지침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지침을 갖다 만드는데 그 물류단지 개발 지침의 내용 중 토지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심의를 갖다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왜냐하면 원래 물류단지 개발 지침 내용 중에서 토지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있죠. 토지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이럴 때는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에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 개발한다.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 개발할 때 지정권자는 누구? 국토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 개발하는 경우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누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법에 나온 규정인데 시험 문제 처음 나온 거예요. 오늘. 법률에 나온 겁니다. 법률에 나온 건데 그동안 시험 문제는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하고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올해 나왔던 것이 또 26회에 나왔던 것이 27회에 또 나온다.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한번 나왔던 내용이니까 확인하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고된 물류단지 개발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 4번입니다. 4번이지만 나머지 내용들도 정확하게 내용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다음에 56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마지막이죠. 8문제니까 마지막인데, 자,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원래 물류시설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물류터미널 사업하고 물류단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또 당연히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주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이런 데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자,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준공검사를 했는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체 없이 보안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거 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보안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근데 2번, 자,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아니,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왜 고용을 해요? 자,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예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있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그런 건데 왜 인근 지역의 주민 이주자를 갖다 고용해야 돼요? 공무원시켜줘야 돼요? 이주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 공무원시켜줘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 물류단지 안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입니다. 주체가. 그래서 이번의 경우 행위의 주체가 틀린 겁니다. 자,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에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를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4번,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가 하기도 하고 시장 군수가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보시게 되면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지 않아도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겨두게 할 수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지장이 없어요. 그럼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게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지 내용들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57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문제 나옵니다. 10문제 나오죠?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스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위스탁 계약. 자, 기억 보시게 되면 위스탁 차주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니한 경우 위스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럼 당연히 만약에 면허증도 없다, 운전면허증이 없다,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위스탁 차주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물 운송 종사 자격도 운전면허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 자격 시험이 있잖아요. 국가 자격 시험으로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기억 맞습니다. 이은혜 국토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위스탁 계약서를 갖다 고시했습니다. 그럼 위스탁 계약 당사자는 사용해야 한다? 아니면 위스탁 계약 당사자가 민간인 아니에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합니다. 자, 이유는 틀렸습니다. 디귿에 위스탁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죠. 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디귿. 그래서 옳은 거. 자, 기억, 디귿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위탁 계약에 관한 내용들도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하나 마찬가지입니다. 58번 문제는 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및 신고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하거나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망한 경우니까 상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송사업의 상속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1번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얼마를 줘요? 90일이라고 나오는 법도 있고 어떤 법에서는 3개월이라고 나옵니다. 사망한 경우 유예기간을 줘요. 이제 전통적인 동양사상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1번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개월로 나왔으니까 개월이를 나왔잖아요. 6개월 이내 맞아요? 아니면 3개월 이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90일인데 법에는 90일로 나왔습니다. 90일 이내에 뭐 한다? 신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신고하는 것이고 다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는 건데 단지 유예기간을 준다는 거. 여기선 6개월이 아니라 90일입니다.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신고했단 말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이거 5일이에요. 14일이 아니라 5일. 신고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그게 이제 3번에 이어서 나온 거예요. 틀렸죠? 기간이 끝난 날에가 아니라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그럼 상속인이 상속 신고를 했다. 그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는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어때요? 여러 번 나오는 얘기 여러 법에서 다 다른 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그 다음에 5번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뭐 해야 돼요? 신고해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고 뭐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좀 체크해 주시고 역시 58번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다 요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신고 며칠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알려줘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 벌써 작년에 걸쳐서 올해 걸쳐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8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쉬운 문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운송 주선 사업자의 경우에도 주선 사업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 운송 사업이나 운송 가맹 사업은 허가를 받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신고. 자, 허가, 변경 허가, 경미한 사항 신고. 운송 주선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운송 주선 사업은 화물차 없어요. 화물차가 없기 때문에 사업 규모도 다른 거에 비하면 작고 따라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자, 운송 주선 사업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운송 주선 사업자가 주사무소 외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자, 운송 사업, 운송 주선 사업, 운송 가맹 사업 다 똑같아요. 주사무소 외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뭐예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소를 설치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사업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그렇게 해서 틀린 것이고, 근데 틀린 거지만 2번은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운송 주선 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갖다 의뢰받은 화물인데 다른 운송 주선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중개 의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지만 수수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수수료, 그 밖에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갖다 의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뢰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갖다 위탁한다.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이용할 수 없다?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맹사업자가 만든 화물정보망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운송주선사업자도 이용하고 운송사업자도 이용하고, 그래서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있다. 다음에 5번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중재나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는 또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잖아요.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뭐예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허가를 취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벌칙이 있는 거예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감차조치 명령을 받았다. 페널티예요. 페널티를 받았다면은 뭐예요? 6개월이 지났다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감차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잖아요. 1년 지나지 않았죠. 1년 지나지 않았으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마다죠. 5년마다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세 가지 다 없다 마찬가지예요. 5년마다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 허가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럴 때는 주사무소를 갖다 이전하는 변경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4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그럼 5번 한번 보세요. 5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에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나 상호 변경은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한다? 신고.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60번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출제하는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좀 내용이 약간 좀 치우친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잘 내고 또 어렵지 않게 지나치게 디테일한 시행규칙 내용 뭐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내고 큰 틀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 61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